I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ould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자동차 정비사 카터와 병원을 운영하는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는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됩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버킷 리스트를 만들고 병원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릅니다. 문신하기, 카레이싱하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장엄한 경관 보기 등 목록을 지워나가기도 하고 더해가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나누고 느끼게 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야, 이제는 이걸 안 들으면 서운할 지경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약간 버벅드네요. 근데 새롭네요, 느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나도 다녀야 되나? 발성. 네. 열주님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화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 2007년 영화예요. 롭 라이너 감독님이죠. 롭 라이너 감독님 영화 중에 좀 사실 되게 오래된 뭐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이런 거랑 맞아요. 어퓨 굿맨 이런 되게 유명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감독님이 연출을 했고요.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죠. 배우가 이제 노년에 같이 호흡을 맞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작품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영화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통틀어서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는 그 뒤돌아보게 해주는 영화더라고요. 고민을 해줬다는 거는 영화가 대신 고민을 해줬다는 의미이실까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네, 기회를 줬다. 저거 알아들어야죠 이제. 근데 저는 알아듣더라도 한번 이렇게 맞아. 꼬집어서 열주님 그 매력이 있어요. 그때 그 열주님이 지으시는 이제 순수함 이런 것들 보려고 제가 짓궂어서 죄송합니다. 헤.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영감받은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제 인생 버킷리스트를 몇 개 쭉 적어봤거든요. 네.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초장부터요? 네. 영화 이야기도 하기도 전에. 이거 얘기하려고 버킷리스트 이거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순서가 안 맞네. 일단은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네. 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하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처음에 주제를 시작이라고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비기너스라는 영화를 보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열주님이 갑자기 버킷리스트로 바꾸자고 해서 이제 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시작인데 버킷리스트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제가 어제 컨택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SF죠. 네, SF. 네, 맞습니다. 제이미 레너 나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컨택트를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컨택트도 어떻게 보면 죽음에 관한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작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랑 시작이 같은 그런 순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환론적 인생관을 열주님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되게 또 이 영화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왜 이 영화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잭 니콜슨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와 함께했던 수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 사람이 정말 부자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려왔던 사람인데 죽기 직전 그 시한부 인생의 몇 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서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가 비로소 다시 보였다는 그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봐야 또 시작이 보이고 시작을 할 때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나쁘지 않은 영화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약간 그렇게 느꼈거든요. 도덕 수행평가로 볼만한 영화? 굉장히 착하죠. 어떻게 보면 영화가. 그럼 그 수행평가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주는 과제는 뭔가요? 이 영화를 버킷리스트 보고 만들어 보기죠. 그렇죠. 딱 그걸로 이거 윤리 선생님이 딱 애들한테 과제 진짜 볼만한 영화라고 나만의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이번에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도 주제지만 좀 안 보였던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예를 들어. 제 나이가 30이어서 그런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모건 프리먼이 퀴즈를 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나와요. 전체 네. 정비를 할 때. 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세상사에 통달했어요. 음. 그래서 어떤 퀴즈가 나오면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뭘 물어볼지 문제를 미리 맞춰버리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의 삶은 진취적이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안주하는 면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반추했을 때 세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들의 원천이었던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자동차 그리고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꿈이 역사학자였나요? 뭐 교수님이었나요? 이랬는데. 네네네. 네, 또 그것과는 네, 거리가 있는 네, 그죠.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이 퀴즈에 대해서 이 사람이 통달하고 있고 이 지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과 유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페터 빅셀이라는 스위스 작가가 있어요. 네. 그 작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지하철 역사 직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하철 역사 직원이 이제 그 지하철에 있는 모든 역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심지어 열차가 연착하면 몇 분 정도가 더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역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캐릭터랑 모건 프리먼이 연기했던 이 역할이랑 뭔가 좀 겹치는 면이 있으면서 아 퀴즈에 통달한 사람은 일부러 이런 역할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때 보이더라고요. 반대로 이 잭 니콜슨이 연기했던 에드워드라는 이 백만장자는 코피 루악이라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근데 그 코피 루악이라는 그 오브제가 정말 화려하고 그렇게 비싼 건데 알고 보면 고양이의 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사람을 정말 상징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화려한 삶의 이면. 그걸 이 코피 루악이라는 아이템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좀 다시 보니까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모건 프리먼이랑 잭 니콜슨이 37년생으로 동갑이더라고요. 아 정말로? 네. 그러면은 올해 한 80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뭐 2007년의 영화라서 뭐 10년 전의 영화이긴 하지만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몰입하기 쉬웠겠죠. 나이도 어느 정도 다 있는 그죠. 상태에서 찍었고. 그리고 잭 니콜슨은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거의 은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2010년 이후로는 영화를 찍지 않더라고요. 건강도 악화됐다고 하고 되게 몰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배우들이 이 영화 자체가 본인의 처한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진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열주님이 또 재밌게 봤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그 맨 처음에 그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원래는 병원을 다 2인실로 해놨는데 병원실로 들어오잖아요. 네. 자기가 원래 회장이니까 단독으로 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회장이라고 해서 혼자 단독방을 쓰는 것보다 2인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아픈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오히려 그 회장이나 그 옆에 있던 카터? 카터 서로에게 되게 시너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전한다.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병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두 인물이 되게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인물이잖아요. 가진 거에도 그렇죠. 차이가 있고 네. 성격도 너무나 다르고 맞아요. 하지만 그냥 죽음 앞에서는 인간 다 평등하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동질감과 네. 평등을 그래서, 해서 두 캐릭터에 서 있는 토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병실이. 저는 딱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100일을 앞두고 좀 약간 몸이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네. 2인실을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2인실에 있었는데 혼자 있다가 네. 옆에 되게 건설회사 전무급이 온 거예요. 커피 루악을 좋아하는? 재밌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화환이 오는데 어디 건설회사 회장님이 딱 화환을 보내주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19살이고 그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전무급으로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서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아 그분과 좀 1인씩. 교감이 있었나요? 별건 아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한 명은 부자고 한 명은 어떻게 보면 평민이죠. 평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계층이지만 서로 카드 게임을 하면서도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서로에게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는 그 둘이 되게 죽음 앞에서 동등하다는 걸 어디서 크게 느꼈냐면은 그 장면이 뭐 에드워드가 이제 뭐 많아야 6개월 남았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엄청 막 좌절하는 순간에 모건 프리먼 그 카터가 와가지고 약간 위로를 해주고 나서 이제 바로 카터도 나는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오라고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조수인가요? 조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한테 말하죠. 네, 의사한테 자기 담당 의사한테. 네, 의사한테 이제 알아오라고 해가지고 모건 프리먼도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느 정도 뭐 충격을 받고 이런 게. 네. 근데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이 영화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그 꼭지점인데 본인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그 표정의 변화가 정말 탁월해요. 그 배우들의 표정만 봐도 거기서 이제 얼마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네. 몸짓 동작과 네. 안색의 변화만으로 관객이 아 시한부 인생이구나를 짐작하게 만드는 연기는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 모건 프리먼의 제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100편이더라고요. 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작을 한 배우인지를 이런 배우들은 더 정말 오랫동안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저는 너무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행 버킷리스트를 쓰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네. 여행을 다니다가 엄청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갔었거든요. 그 석양이 너무 예쁘고 여자가 아닌 사람이랑 온 건 처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에드워드가 카트한테. 거기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IMDb 들어가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프랑스 에제빌리지라고. 아 프랑스구나. 네. 그래서 그 네, 프랑스하고 거기 숙소에서 나와요.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앤틱하고 분위기가 잘 됐네요. 어디라고요? 프랑스 에제빌리지. 오랜만에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프랑스 이 석양이 보이는 이곳에서 저녁 식사하자. 맞아 부인. 부인이 와이프한테 하죠 그럼. 띄워보죠. 미래의 약간 시간의 여유를 많이 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갑시다. 여보, 여기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인데 당신이랑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저기 밖에 보이는 석양 그리고 앞에 있는 음식 당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광경이야.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나랑 오랫동안 살면 더 많은 광경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마지막에 뭔가요? 이게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하니까 좀 잘 안 되네. 마지막 멘트는 혹시 지금 이혼의 위기인가요? 그녀를 붙잡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나와 계속 함께하면 조금만 더 살아주면 더 많은 걸 주겠다. 미안하다. 하여튼 여기 로케이션도 괜찮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 약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약간. 그래서 좀 약간 진부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에드워드가 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여정 같은 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관한 영화 중에서 이거랑 비슷하지만 더 좋아하는 영화가 노킹 온 헤븐스 도어라는 영화인데 네. 그것도 약간 비슷한 영화인데 둘이 같이 이제 한 명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둘이 바다를 보러 가는 시한부 인생을 가진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50대 50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죽음에 관한 영화인데 네. 이번에 어제 본 컨택트도 죽음에 관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화들도 생각이 나면서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영화라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왜 볼까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대리만족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영화가. 네. 근데 이 영화가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볼 만한 주제를 비현실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 에드워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뭐 스카이다이빙이라든지 뭐 갑자기 이제 전용기를 타고 어딘가를 다 자유롭게 누비는 그래서 비현실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할 법한 고민들을 좀 풀어내고 있다 보니까 네. 영화를 볼 때는 좀 따뜻하게 기분 좋게 보긴 하지만 죽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무게감을 우리가 진짜 그 이렇게 풀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하셨던 그런 다른 영화들이 푸는 방법들하고는 조금 좀 가볍게 푸는 면이 없지 않은 게 있어요. 네, 그건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열주님의 버킷리스트 들어볼 시간인가요? 아 벌써 듣나요? 아니 제 생각에는 버킷리스트만 한 1시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니 다 정리하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근데 이제 사실 영화 버킷리스트는 워낙 유명한 영화고 저희가 한 이야기한 것들이 다 이제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서 맞아. 어떻게 보면은 열주님이 초장부터 네. 계속 예고해오신 열주님의 버킷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열주님 얘기 듣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하자면 그 버킷리스트 거기 그 영화 대사 중에 킥 더 버킷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어원 찾아봤거든요. 네. 아세요? 아 저는 찾아왔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킥더 신기하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하려고 했어요. 얘기해주세요. 킥 더 버킷이 죽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그 영어 어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목을 메고 자살을 할 교수형이죠, 교수형. 아니 이게 원래는 자살이래요. 교수형이 아니고? 네. 자살할 때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하면은 목에 이렇게 밧줄을 메고 양동이를 위에서 이렇게 올라선 다음에 양동이를 딱 차면은 네. 설 곳이 디딜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식사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킥 더 버킷이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 재밌었어. 그렇죠. 버킷이라는 도구가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할 때도 맞아. 버킷을 쓰니까 그들은 그릇이 버킷을 많이 쓰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 버킷을 우리가 씁니까? 그 손잡이 달린 그것을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퍼졌다면 이제 약간 뭐 킥도 대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을 텐데 양동이. 그렇죠. 양동이. 아무튼 이 버킷 킥 더 버킷은 버킷리스트 그런 의미가 있는 어원이 있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주님의 버킷리스트를 네네. 좀 들어보고 네. 한 가지만 더 영화 보고 느낀 거는 안 돼요. 한 가지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담이에요. 해주세요. 저는 영화 보면서 후반부에 느낀 거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제가 적잖아요. 적어도 나 혼자 그냥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버킷리스트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랑 갑시다. 뭐 여러 가지 뭐 버킷리스트 있긴 한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한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오래 예고하시고 버킷리스트를 다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예고하고 났어? 약간 과장 광고가 심하시네. 아니 너무 길어질까 봐. 질소리스트네요.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승하세요. 연기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네. 그게 있더라고요. 미장센 단편 영화제. 맞아요. 있죠. 그 40분 내로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화를 만드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시나리오 제가 쓰고 주연도 제가 하고 촬영은 그 정찬영이라고 이제 저희 실명을 갑자기. 구독자 있거든요. 네. 구독자 그 친구도 영상을 좋아해서 네. 그 친구가 촬영을 해주고. 찬영님이랑 얘기는 해보신 거죠? 얘기했어요. 찬영님은 전체적으로 열주님한테 되게 우호적이더라고요. 그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거든요. 야. 그 부분도 있고 서로 저도 영상 콘텐츠나 그런 부분을 좋아했고 그 친구도 좋아해서. 그러면 버킷리스트의 파트너를 찬영님으로 하세요.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 그러니까. 일이겠네요. 그래도 되죠. 네. 별로 탐탁지 않으신가 봐요. 여성분하고 하고 싶었는데. 여보랑 하고 싶은 거지. 아니 찬영님을 그렇게 부려먹으시고 정작 버킷리스트는 다른 사람 한다고 하시다니. 아니 같이 하는 팽이 거죠. 줍니까? 페이 주죠. 저도 끼워주세요. 제가 계속 예산을 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컨셉은 멜로, 로맨스, 되게 슬픈 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걸 쓰고 싶어요.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스푼보다 더 슬픈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김범수 씨 노래도 있지 않나요? 네, 그 영화에 나왔던 OST거든요. 그 영화랑 너의 목소리 영화랑 도깨비 드라마 좀 섞어가지고 약간 컨셉이나 그런 걸 좀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도깨비보다 더 도깨비 같은 너의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시 공간에 단절이 있고 가슴 아픈 이별이 시놉시스인가요 이거 지금? 약간 시놉시스 공예가 있네요 여기. 시나리오 공예. 시공간의 단절과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새로운 사랑 이야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 여기까지. 영화 도깨비보다 더 도깨비 같은 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때 오터로 해외 로케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분 같이 막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뭐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막 연애를 하다가 고용하셔야겠죠. 여기 딱 문을 열었는데 딱 나왔는데 오타로. 시간과 네. 공간을 초월하니까. 오타로에서 또 재밌게 놀고 막 그런. 도라에몽 아세요? 알긴 알죠. 도라에몽에 보면은 그 문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좋아하는구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알아요. 문. 도라에몽도 꼭 그 영화 만드실 때 참조하셔서 앵글이나 이런 거에서 문에서 문으로 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 레퍼런스로 활용하시기.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돈테크만 아세요? 돈테크만 알죠. 그것도 꼭 참고하시길 동자의 바랍니다. 기리기리. 네. 뭐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40세 이전으로는 꼭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대작 하나 나오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네요. 네. 하나는 뭔가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무한도전 출연. 지나가는 시민으로.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시민이랑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도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나가다가 한번 딱 윤우님 한번 만나고 막. 제 친구들 몇 명 나왔었는데. 진짜? 사실 운이 따라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겠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한도전이 찾아오게 본인의 사연을 써서. 안 돼요. 아까 자기 역할도 정했어요. 지나가는 시민으로 꼭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안 되겠다. 꼭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가 있는데 50작품을 암기하는 거.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약간 시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요? 나이 제한이? 나이 제한이 있더라도 제 평생 계속 하면서 이런 거 좋다.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뭔가 영감을 받고 성장하고 싶다. 왜 하필 그 시인가요? 좋아하니까. 셰익스피어가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완전 사랑꾼이에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사랑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의 시를 읽다 보면은 너무 영감 받고 막 그 시에 빠지고 너무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열조님은 영감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랄까요? 영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마음에 온통 지금 남초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번 주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영감들 때문에. 버킷리스트 생각하느라? 약간 누우면은 너무 재밌는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즐거운 인생이네요. 좋네요. 요즘은 좀 늦게 잤더니 좀 피곤하네.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번 이 버킷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정말 이 영화를 듣고 열주님의 얘기를 듣고도 저는 정말로 이런 버킷리스트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보고 이루어 나가는 거가 자기한테 주어진 삶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꼭 이루시길. 재밌게. 그리고 또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이게 대단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안 해봤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뭐 거창하게 리스트를 적지 않더라도 마음에 담아둔 게 있으면 핸드폰 배경화면 구석에라도 하나 적어놓고 지워 나가시면서 마지막 해에 뭐 12월 31일쯤에 내가 몇 개 정도 했고 지웠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괜히 나이 먹는 게 덜 서러워요. 그러면. 맞아. 저 원래 작년에 그거 있었거든요. 버킷리스트에 내가 파티 한번 열어보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버킷리스트 목록 하나 지었거든요. 네네. 진짜 잘하셨네. 네, 그렇게 막 큰 거가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고 그걸 이루고 이러니까 또 보람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덜란드에서 그림 전시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도 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아직은 점수는 좀 낮지만 지금 사실 제가 침대 쪽에
토익 성적표가 제가 아까부터 보이고 있어요. 어머 어디? 열주님이 그 성적표를 저기다 계속 두고 계셔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보고 저 좀 있었는데 봐도 될까요? 아니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니까요. 아, 점수가 자랑할 중요한 건 만한 아니고 점수는 아니네. 결코 아니지만 사진은 좀 자랑할 만할 것 같은데요. 사진이 이거 수능 뭐 사진은 좀 자랑할 것 어디서 같은데. 찍은 사진인지. 제가 정답 알래스카. 아니 남이섬. 아, 열두. 남이섬에서 혼자 이렇게 찍었어. 이런 셀카를. 저희 멋지네. 오늘 네. 2017년 첫 번째로 시작과 버킷리스트 이런 거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레버넌트에서 너무 다 죽이고 막 맞아요. 처절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열주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7번째 이야기에 특별 게스트 초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이름을 선사해 주신. 네 그분이죠.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팟캐스트 이름을 못 정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인분들께서 저희 이름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네. 뽑았거든요. 그랬죠.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이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구두리라는 이름을 뽑았어요. 네. 그래서 구두리를 뽑아주신 그 저희 청취자를 모시고 그 다음 회를 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 소정의 선물 하기로 했으니까 살 때가 그래, 됐어요. 그래. 네. 아, 그 선물의 증정과 함께 네네. 재밌는 시간을 또 한번 그분과 네. 특별 게스트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굉장한 미인이세요. 아, 정말요? 장난 아니죠. 굉장히 수려한 미인이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떤 음식 실신할 수도 있어요. 음식 뭐 열정이. 좋아하시는 거나 뭐 본인이 그 게스트를 사심 위해서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준비하실 수 있는 건 다 준비하셔도 아깝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신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심신 안정제 같은 거 한 2알 정도를 추천드릴게요.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보이는 방송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음.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재밌었네요. 네, 네.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여기서 유익은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방송 마지막은 제가 버킷리스트 명대사 하나 하고 끝낼게요. 네네네. 헤헤. 헤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오늘의 6번째 고두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